보극이 없는 직류의 운전 중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 여기서 우선 두 가지를 먼저 좀 보고 갈게요. 보극이 없다 라고 말했거든요. 보극이 없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걸 꼭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보극의 용도를 좀 이해를 해놔야 돼요. 보극은 뭐냐면은 정류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류작용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정류작용을 원활히 하려면은 브러쉬의 접촉장이 커야 되죠. 그런데 보극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극을 우리는 전압정류라고 그래요. 이것도 나온 문제 있으니 꼭 외워둘게요. 그럼 우리가 이 전압정류, 정류를 원활하게 위한 방법 중에서 전압정류라고 그래요. 그럼 저항정류라는 것도 그럼 같이 볼게요. 그러면 저항정류라고 하는 의미, 이 말은 브러쉬를 가지고 하는 건데 브러쉬의 접촉장이 커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보극. 자 보극은 전압정류인데 그러면은 저항정류는 무슨 의미냐? 브러쉬의 접촉저항을 크게 하는 거거든요. 브러쉬의 접촉저항이 클 것. 이런 경우를 저항정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극이 없다는 의미는 정류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정류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러면 중성점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중성점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걸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거를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우리 반작용이지 않습니까? 반작용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도 꼭 기억해둬야 돼요. 그럼 전기자 반작용 첫 번째 원인이 뭐냐는 얘기거든. 원인, 얘가 원인이에요. 원인이 전기자 전류 아닙니까? 전기자 전류.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자속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즉 주된 현상을 보면은 현상에서 전기자 반작용의 주된 현상은 전기자 전류 때문에 자속이 감소되잖아요. 자속이 감소된다. 자속이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 중에서 그러면 자속이 감소되는 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중성점이 이동되지 않습니까? 중성점이 이동된다. 그죠? 중성점이 이동되는 건데 이 중에서도 꼭 알아야 될 게 발전기하고 전동기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발전기의 경우는 이 이동이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동이 되냐면 회전 방향이죠. 얘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그럼 전동기는 반대겠죠. 그럼 전동기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되느냐? 얘는 회전 반대 방향 아닙니까? 회전 반대 방향. 이렇게 해서 발전기는 회전 방향이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되고 지금 이런 거거든요. 전기자 반작용이죠. 자, 근데 그러면 자 볼게. 그러면 중성점 위치 변하지 않는다. 그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요? 전기자 반작용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럼 전기자 전류가 저기 없는 거네? 원인이 전기자 전류니까. 그럼 이 문제에서 전류가 없는 경우는 뭐예요? 이거 과부하는 우리가 부하를 전류로 생각해보면 과전류라는 얘기잖아. 전류가 많이 흐른다. 전부하, 부하가 정상적으로 다 흐른다. 중부하. 근데 여기 무부하잖아. 무부하. 부하 전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겠네. 이 중성축이 이동되게 되는 원인이 전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반작용에서. 근데 부하요. 얘는 무부하. 그러니까 답이 이해가 되겠죠? 이거 한 김에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고 이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렇게 32번 32번을 보시면은 단상 유도 전압 조종기에서 단락권선의 역할,
이게 이제 우리 기능사에도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우리 한 20년 전에는 단락권도 유도전압 조정기. 자, 여기서 조금의 문제를 줬어요. 전압 조정기잖아요. 전압 조정기에서 단락권도이거든. 그러니까 이딴 건 아니란 얘기예요. 철성 경과에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면 단락권도이 뭐 하는 거냐? 전압을 조정하기 쉽다는 거냐? 전압 강화. 자, 떨어지는 거를 경감시키는 거냐? 이거거든요. 단락권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압 조정기가 전압 조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조정. 이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단락권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전압 경감시키는 거예요. 그죠? 전압 강화를 경감시킨다. 다음에 33번. 보시면은 변압기나 발전기 등의 상간 단락 또는 층간 단락 등에 쓴 내부 고장 보장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도 상당히 이제 유명한 문제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이제 문제가 내부 고장 보호용 개전기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 내부 고장 보호 이 말을 다르게 내면은 단락보호용 개전기 이런 형태로도 내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내부 고장 또는 단락보호 이거.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비율차동 개전기예요. 비율차동이에요. 다음에 4번 보면은 직류를 교류로 변환한다. 요것도 조금 다른 의미가, 다른 용어가 좀 있거든요. 요거 좀 꼭 보고 갈게요, 이거. 우리가 이제 전력 변환장치잖아요. 변환장치. 이게 이제 우리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꼭 외워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본으로 보면 우리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꾸는 거. 요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는 정육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육이. 그런데 얘를 이제 반대로 하면, 즉, 이거를 거꾸로, 즉,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꾼다.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반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인버터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버터 이거거든요. 인버터. 다음에 직류의 크기를 다른 크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류라는 의미는 크기를 말하거든요. 전압. 만일 예를 들어서 뭐 직류 10V를 뭐 직류 8V로 바꾼다 이런 의미예요. 아무튼 크기를 얘는 이제 우리가 초퍼지 않습니까? 초퍼. 직류인 초퍼. 다음에 교류로 바꾼다. 얘는 뭐예요? 사이클로 컨버터죠. 사이클로 컨버터. 그런데 여기서 교류는 크기가 아니에요. 얘는 주파수거든, 주파수. 즉, 예를 들어서 60Hz인 교류를 뭐 50Hz로 바꾼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그런데 여기서 다른 문제를 낸 게 있거든요. 자, 똑같이 직류를 교류로 바꾸고 내놓고 이보기가 없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정류기를 우리가 여기 이제 인버터를 우리가 역변환 장치라 그러거든요. 역변환 장치. 거꾸로다 그 말이에요. 역변환 장치. 다른 의미가 실제 일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역변환이니까 그럼 이거 일반적이냐? 얘는 그럼 순변환이네. 순변환 장치. 그래서 여러분이 순변환 장치하고 역변환 장치 요것도 봐둬야 돼요. 근데 혹시 이런 문제에서 인버터란 보기가 없으면 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4개 꼭 봐두고요. 35번. 동기기의 권선법이 아닌 거. 이 문제도 지금 뭐 상당히 뭐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근데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권선법을 이렇게 물었는데 구분을 할 때 우리 비교해 보면은 이거 비교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전절권이라는 의미하고 단절권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단지 전절권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A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물론 전절근은 사용을 안 하니까 답은 이거겠죠. 계속 요거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다음에 분포건 있잖아요. 분포건은 우리가 이제 집중건하고 이제 분포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얘도 사용을 안 하고 얘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2층권 있잖아요. 그럼 2층권은 우리가 단층, 저기 1층, 단층권하고 2층권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는 있어요. 얘를 사용하고 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고 중권과 파권은 이거 중권과 파권 요거 얘는 두 개를 다 사용해요. 좀 더 설명할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답은 간단해요. 근데 문제가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전절권이라고 한 거는 극과 피치 간에 이거 코일을 감을 다 감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절권은 덜 감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 얘가 조금 감았잖아요. 그 동이 작잖아요. 조금 감았으니까. 그럼 얘는 기절력이 작거든요. 기절력이 조금 나올 거 아니에요. 얘에 비해서. 그런데 이걸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단절근을 씁니까 하는 거 장점이고 장점 즉 사용한 이유 얘의 장점이나 또는 얘의 장점 이거를 물어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 작은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고조파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고조파가 없다. 고조파 제거예요. 고조파가 없다.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파형이 좋다 이 얘기거든요. 파형이 좋다. 고조파가 없으니 쓰겠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박음에 불구하고. 그래서 단절근의 장점 또는 단절근을 쓰는 이유 이것도 꽤 잘 물어본 문제예요. 이거 하면서 같이 비교를 해둘게요. 이렇게 하고 이 이제 중권과 파권 있잖아요. 중권과 파권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직류발전기에서 기전력식 있잖아요. 기전력 2를 하는 식에 이런 식이 있거든요. 여기가 피자 한 판 이렇게 하고 여기가 60 곱하기 A 이제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하면 이제 볼트가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P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극수를 말해요. 극수. Z는 도체의 수. 다음에는 이제 회전수. 그러니까 N이고 RPM. 다음에는 자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A거든요. 그냥 만일에 계산 문제를 내면은 얘를 알려줘야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A를 절대 안 알려줘요. 얘를 얘를 그럼 얘가 뭐냐면은 병렬 회로수거든요. 병렬 회로수.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를 낼 때 얘를 안 알려주고 얘 찾아서 내라 이런 얘기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볼게요. 그럼 A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볼게요. A. 만일에 이때 이제 우리가 중권인지 파권 이렇게 두 중에 하나겠죠.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문제가 파권이다라고 나오잖아요. 파권은 다른 말로 하면 직렬권이거든요. 다른 의미로 내면은 직렬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파권으로 나오면 A는 무조건 2예요. 2를 적용하는 거예요. 2를. 지금 무슨 얘기냐면 파권이다. 그러면 이 A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파권이면 그래서 8이 이렇게 해볼까? 이거 8이 파는 2 8이 이거. 그런데 문제가 이제 중권으로 나오잖아요. 중권.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병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권 또는 병렬권 나오면 이때는 A는 P를 적용해야 돼요. 즉 A는 P라는 P가 극수예요. 저기는 극수. 그러니까 만일에 중권으로 문제를 내면은 얘가 P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얘가 같으니까 약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파권일 때는 2를 적용한다. 이걸 잘 물어보더라고요. 아무튼 여기다 적어둘까요? 파권일 때 A는 2를 적용하고요. 중권일 때 A는 극수와 같다. P는 극수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공간 파곤도 은근히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육 번 6번에 보시면 변압기의 병렬 운전 중 극성에 관한 거. 변압기 병렬 극성. 그래서 우리가 극성 이제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만일에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변압기 그려볼게요. 요렇게 변압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칠 때, 만약 이래 전원이 들어간다 칠게요. 그럼 여기는 N1, 권수로 하면 여기는 N2, 전압으로 하면 V1, 여기는 V2. 이거지 않습니까? 전압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 이 변압기가 강압용이다. 떨어뜨린 거. 그래서 만일에 이제 전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강압용이라고 하고 숫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V1이 만약 1000V다. 즉 입력이 1000V인데 여기 V2를 얘를 100으로 바꾸는 이런 변압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1000V를 100으로 이제 100V 바꾼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만일에 우리가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수가 있거든요. 자, V는 전체 전압. 그럼 얘는 V1에서 플러스 V2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 V는 이 전압 두 개 얘기해요. V는 V1에서 마이너스 V2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용어를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가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극성은 더한다 그 말이에요. 플러스라기보다 더하세요. 더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빼잖아요. 감하세요. 얘가 감극성이거든요. 감극성. 얘가 감극성이에요. 그러니까 감극성이라는 얘기는 감하세요. 얘기 빼라는 얘기예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이거. 아니 전압을 계산할 때 누구는 플러스라고 누구는 마이너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정해놔야 돼. 그래서 감극성. 요게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는 감극성이 기준입니다, 이거. 감극성이 기준이거든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라 틀린 거. 그러면은 우리가 근데 병렬은 극성이 같아야 된다. 요 얘기는 어떤 뭐 플러스 극성, 마이너스 극성이 그 얘기가 아니고 계산치가 맞아야 돼요,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다음에 우리나라는 감극성이 표준이다. 맞죠, 이거. 맞고. 다음에 극성이 맞아야 되고, 맞다. 근데 여기 볼게요. 가극성, 양극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음극 이런 얘기 아니고, 가극성은 더하는 거고, 감극성은 빼는 거고. 4번이에요, 4번.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7번. 7번 봅시다. 자, 동기발전기. 동기발전기에서 전류의 위상이 기전력의 위상이보다 앞설 때 무슨 작용? 자, 이것도 전기대 반작용이잖아요. 근데 잘 봐야 돼요. 문제가 발전기냐 전동기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 자, 전기자 반작용.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크게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거든요. 크게는. 자, 이제 해볼게요. 무슨 현상이냐면은,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현상이냐면은, 자, 세 가지 경우를 볼게요. 만일에 전류의 위상이 기전력 위상보다 앞서는 경우. 또 하나는 전류의 위상이 뒤지는 경우. 그러니까 앞서거나 뒤지거나 딱 두 가지죠. 그래서 우리 기준을 전류로 해볼게요. 전류의 위상이 기전력, 전압, 기전력 위상보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앞선 경우. 앞선 경우. 이렇게 앞선 경우가 있을 거고요. 전류가 저기 앞서는 거예요. 다음에 다른 경우는 그러면 2번은 다시 전류의 위상이 기전력 위상보다 2분의 파이 뒤진 경우가 있겠죠. 이게 서로 반대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가 뒤진다는 거는 전압이 이제 앞선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이때 이제 이거를 작용이 뭐냐면은 발전기 경우하고
전동기 경우가 반대라는 거예요. 정확하니. 그래서 한 가지를 확실히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발전기의 경우 요거 이렇게 전류가 앞설 때 발전기의 경우를 증자작용이라 그럽니다. 이거 증자작용, 이거거든요. 증자작용. 이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동기의 경우는 반대예요. 반대. 전동기는 감자작용이에요. 감자작용. 얘는 감자. 그런데 만일에 그럼 발전기가 전류가 앞선 증자인데 그럼 전류 뒤지면 얘는 감자예요. 얘는 감자. 그러면 지금 얘는 반대죠. 얘는 증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은 전류가 앞설 때 전류가 기전력보다 위상이 2분의 파에 앞서면 증자다.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습관을 좀 들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물론 전류 3번 전류의 위상하고 기전력이 만일에 동상이다. 동상.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상. 그러면은 발전기나 전동기나 같아요. 교차자화작용이에요. 교차자화. 이런 의미거든요. 교차자화작용.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분명히 발전기라 그랬거든요. 발전기고 전류의 이상이 기전력보다 앞선 겁니다. 증자가 되겠네요. 1번 증자. 이 표현 꼭 기억해 둡시다. 8번. 8번을 보시면은 직류발전기에서 전기자의 용도 요거. 그래서 우리가 직류발전기에서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3요소. 그래서 자, 처음에 자속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거는 계자. 그죠? 그죠? 그럼 이 계자가 만든 자속에 의해서 전기자가 이제 기전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을 만드는 게 전기자. 근데 이때 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체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교류가 나오죠. 교류. 그렇잖아요. 우리 회전체에 의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직류 발전이에요. 직류. 그럼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요거. 교류를 바꿔야 되잖아요. 얘가 정류자. 자, 그러면 이제 정류자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요거를 외부로 인출해야 되잖아요. 이제 선을 달아가지고. 그럼 부하로 인출할 때 어디에다가 부하 이제 전선을 이제 대느냐는 얘기죠. 브러쉬. 그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브러쉬 물어보면 꼭 이걸 잘 물어요. 브러쉬 혹시 접촉 저항을 물으면은 커야 된다. 요거 커야 된다. 이런 거를 저항 역류라고 한다. 그죠? 이것도 꼭 봐두고요. 접촉 저항이 커야 되는 거를 저항 역류라고 한다. 아무튼 이거 계자, 전기자, 정류자, 브러쉬를 좀 알아둬야 돼요. 자, 9번.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로만 연결됐다. 병렬로만 연결. 얘는 아니에요. 타여자는 타인의 여자. 그러니까 타여자는 이제 이런 의미죠. 만일 전기자가 이렇게 있는가, 이렇게 전기자가. 그러면 타여자는 계자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잖아요. 타여자. 이거. 그래서 타여자도 꼭 의미를 알아야 돼요. 타여자가 그림으로는 요건데, 회로는 요건데, 말로 내면은 전원이 외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외부 자속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외부 전원. 그죠? 이런 얘기. 그럼 이제 병렬이니까, 병렬은 이제 이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전기자가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게 지금 전기자예요. 얘가. 전기자. 그러면 계자가 병렬. 요렇게 했다는 얘기죠. 요렇게. F, 이거. 그죠? 그냥 분권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직권기는 직렬로 붙었다는 거예요. 직렬. 그래서 직렬로 어떻게 붙었냐면은, 이렇게. 전기자가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가서 요렇게. 이렇게. F. 이거. 그럼 복권기는 두 개 다 붙었다는 얘기죠. 얘하고 얘. 직렬도 있고, 병렬도 있고.
다음에 40번. 3단자 소자가 아닌 거, 우리 3단자 3개를 꼭 이어놔야 돼, 이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출발은 다이오드예요. 요렇게 생긴 거, 이렇게, 에노드 플러스 캐소드 마이너스 하면 2단자지, 이거. 하나, 둘이고. 그래서 얘는 2단자. 얘는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 그러니까, 다이오드를 만일에 말로 쓰면, 기호를 안 하고 말로 쓰면 탈이 2개잖아요, 이거 2개예요. 2단자. 그래서 다이오드는 우리가 2단자 또는 2단자 또는 2극 정류소자잖아요. 이거. 그래서 출발을 여기서 이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에서는 3단자 3개를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주요 3단자 중에서 주요 3단자 3개를 좀 봐둘게요. 주요 3단자를. 그러면 첫 번째 요 다이오드로 출발해요. 이 다이오드가 그러면 다시 그렇게 다이오드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에노드, 캐소드, 플러스, 마이너스 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여기서 발이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발이 하나 달아. 이게 게이트예요. 게이트 이렇게 있죠. 이거 얘는 플러스. 그러면 얘는 우리가 SCR이에요. 얘는 이요. 얘는 SCR. 근데 SCR은 우리말 이름이 있거든요. 이거 실리콘 컨트롤 렉시파이어. 실리콘 제어 정류소자. 뭐 정류기. 아무튼 여기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리콘이요 정류기. 그래서 얘는 발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극. 3극인데 정류소자예요. 삼성극 정류소자. 근데 이때 다이오드의 방향이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이 방향밖에 안 돼, 이거. 전류는 이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 그래서 SCR은 단방향이에요. 한쪽 방향. 단방향. 이렇게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알아둘 거는 이제 SCR부터 SCR 이해했으니까 그럼 SCR에 출발할게요. SCR 요렇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에노드 플러스, 캐소드 마이너스, 게이트 플러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다이오드를 한 개를 깎으로 달아요, 이거를. 그럼 뭐 이렇게 설치할까요? 이렇게 있다고 칠까요? 이렇게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얘가 이제 트라이액이에요. 얘가 트라이액. 그러면 트라이액 발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 아닙니까? 그래서 얘도 정류소자예요. 근데 이거 잘 볼게요. 얘도 정류소자인데 이때 얘는 어떻게 돼요? 이 다이오드를 보면 여기가 플러스고 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전압이 높으면은 이쪽 플러스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이쪽이 높으면은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근데 만일에 이 다이오드 볼게요. 이거 이 다이오드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요.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가겠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양방향이에요. 트라이액은 양방향이에요. 꼭 외워두세요. 꼭 이해를 해놔야 돼. SCR은 단방향. 거기 트라이액은 양방향. 그리고 근래 계속 요 그림. 요 기호를 그려놓고 이게 뭐게 물어본 거예요. 트라이액. 이거거든요. 다음에 이제 GTO도 우리가 뭐 굳이 해본다면은 SCR에도 출발할 수 있거든요. 자, SCR 다시 그릴게요. SCR 그리면은 이 그림이죠. 이렇게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근데 이거 GTO는 이 그림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나온 적. 그래서 화살표가 요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어째 3단자예요. 근데 GTO는 이제 꼭 뭘 물어보냐면 한 두세 번 나온 게 이 약어를 알면 풀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GTO가 이거예요. 게이트, 턴, 오프 이런 의미거든요. 읽으면은 턴오프지 않습니까? 턴오프. 그러니까 게이트는 턴오프 소자라는 거예요. 턴오프.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은 자기소호. 그래서 턴오프 기능이 좋다. 자기소호 기능이 좋다. 그게 GTO거든. 어찌하든 간에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3단자 SCR하고 트라이액, GTO 세 개를 좀 알아둬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비, 아니, 기기 20개를 풀어봤고요.